해변에 가기 위해 두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설적인 실크로드가 한때 번영했던 나라에 대해요?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삶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한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흥미로운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의 아름다움. 우즈베키스탄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땅으로 경치뿐만 아니라 사람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여성들로도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이 주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여성들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은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문화 역사와 소련의 과거를 반영합니다. 2012년에 우즈베키스탄은 머리 스카프와 베일을 금지했으며 이는 광범위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은 문을 닫거나 비밀리에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 금지는 이슬람 카리모프의 지도 아래 강력한 이슬람 운동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카리모프가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슬람의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눈부십니다. 그들의 아몬드 모양의 눈은 따뜻함과 깊이를 발산하고 높은 광대뼈는 우아함을 더합니다. 그들의 눈썹은 얼굴을 우아하게 감싸고 섬세하고 정제된 코와 풍만하고 관능적인 입술은 날씬한 몸매와 우아한 자세를 보완합니다. 보통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인 두껍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그들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며 피부톤은 밝은 색부터 따뜻한 올리브색까지 다양해 매력적인 얼룩을 더합니다. 그들의 외모를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손님을 위한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야망을 조화롭게 결합하며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민속춤, 음악 및 문화 활동을 통해 풍부한 국가 전통을 보존하고 기념하며 그들의 개성을 풍부하게 하고 더욱 존경받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들 중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고 왜 그런가요? 아래에 댓글을 달고 저와 이야기해요. 2. 결혼, 사랑과 결혼을 찾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50년대부터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의 도전이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비용입니다. 전형적인 우즈베키스탄 결혼식은 성대한 축제와 함께 최대 2만 달러까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평균 월 소득은 겨우 90에서 300달러에 불과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인구의 12%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저축하거나 빚을 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몇 년 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치스러운 결혼식에 대해 조언했지만 이 조언은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니카 결혼식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행사이며 정부 관계자들도 자녀를 위해 성대한 결혼식을 주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적 전통과 냉혹한 경제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생활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지 10초면 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동의하시나요? 3. 생활비. 여기에서 성대한 전통 결혼식이 비쌀 수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비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월 생활비는 보통 450에서 600달러 사이입니다. 도심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213에서 524달러 사이이며 시내 중심에서 벗어나면 213에서 368달러 사이입니다. 작은 아파트의 기본 공공요금은 월 약 50달러입니다. 초당 60메가비트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는 월 8에서 13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식료품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한 갤런은 약 4달러 11센트이고 달걀 한 다스는 약 1달러 82센트입니다. 저렴한 식당에서의 한 끼는 약 4달러 84센트이고 중급 식당에서 두 사람의 식사는 약 22달러 24센트입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콤보 식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3달러 39센트입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편안하고 저렴한 생활 방식을 제공하여 외국인과 현지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인 생활 방식의 매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 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개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보석으로 매혹적인 독특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에서 2개의 이중 내륙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은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 2개의 다른 나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약 44만 7천 제곱킬로미터의 비교적 작은 면적에 거의 3,6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대다수는 우즈벡 민족이며 나머지는 타지크, 카자흐, 카라칼팍, 러시아인, 타타르인 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로 이슬람 국가로 인구의 94%가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정교회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공동체도 소수 존재합니다. 이 고대의 땅은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 왔으며 약 60만 년 전부터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6세기 동안 키루스 왕 아래에서 첫 페르시아 제국의 부상을 목격했으며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투에서 중요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우즈베키스탄은 무역과 문화 교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원 후 7세기와 8세기 동안 아랍 군대가 이슬람을 우즈베키스탄에 전파하여 이곳을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로 변모시켰습니다. 2020년에 설립된 울루그 베그 천문대는 우즈벡 천문학자들이 1000개 이상의 별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수학의 아버지인 무함마드 빈 무사 알 코와리즈미와 의학의 아버지인 이븐 시나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또한 유명한 하디스 전문가인 이맘 부카리는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건축물은 그 풍부한 이슬람 유산과 중동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부는 탐험하기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오지하철 건축 우즈베키스탄의 메트로 시스템, 특히 타슈켄트는 이 나라의 건축 유산을 보여주는 멋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개통된 타슈켄트 메트로는 중앙아시아의 첫 번째 지하철입니다. 타슈켄트 메트로의 가격은 모자이크, 샹들리에, 대리석 기둥, 그리고 독특한 타일 작업으로 장식된 걸작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나트라르 역은 푸른 조명과 유명한 우주 비행사들의 모자이크로 우주 탐사를 기념합니다. 이 디자인은 이슬람 건축, 전통 우즈벡 예술, 그리고 소련 현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풍부한 시각적 및 문화적 여행을 제공합니다. 그 아름다움 외에도 타슈켄트 메트로는 도시에서 하루 약 25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메트로는 29개 역과 4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60km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인 교통 시스템이자 문화적 랜드마크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이 역들은 전 세계의 관광객과 건축 애호가들을 끌어모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철을 탐험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으로 여행자와 예술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역을 돌아다니며 이 나라의 풍부한 문화적 직조를 보여주는 건축의 경이로움을 감상해보세요. 타슈켄트 지하철의 매혹적인 홀을 지나며 그 건축적 화려함을 감상하는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심각한 환경 재앙 중 하나인 아라레의 거의 사라짐과의 극명한 대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환경 재앙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인 아라레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00년대 60년대에 이 방대한 수역은 6만 8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깊이는 68m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대규모 수자원 전환 프로젝트는 사막을 농지로 바꾸려는 시도로 아라레의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07년까지 아라레는 원래 크기의 단지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번창하던 사막 농업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호수는 거의 사라졌고 어업이 붕괴되었으며 이 자원에 의존하던 공동체들이 이주해야 했습니다. 드러난 호수 바닥은 이제 독성 먼지를 방출하여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지역 날씨 패턴을 변화시켜 더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을 초래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치명적이었으며 많은 어종과 기타 수생 생물이 사라졌습니다. 바다의 후퇴는 자연 균형을 깨뜨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복원보다는 적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북부 아라레에서는 일부 성공이 있었지만 남부 아라레의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이 환경 재앙은 미래의 유사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환경 문제에서 경제적 생명선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산업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종종 흰 금이라고 불립니다.
7면허는 흰금. 우즈베키스탄의 면허 산업은 흰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나라 경제의 생명선으로 국가 수출의 17%를 차지합니다. 매년 우즈베키스탄은 약 350만 개의 면허 뭉치를 생산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약 150만 헥타르의 땅이 이 작물에 할당되어 있으며 이 나라 농업에 필수적입니다. 이 산업은 주요 고용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수확 시즌 동안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고용합니다. 면허 수출은 연간 약 10억 달러의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주요 시장은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부는 100만 명의 학생, 공무원, 의사 등 강제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까지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는 강제 노동의 상당한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며 특히 면화 재배에 필요한 광범위한 관계로 인해 아라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전환은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면화 산업을 민영화하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채택하며 관계 기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면화를 수출하기 전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국내 섬유 산업을 개발하려는 강력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 물 효율성 향상, 유해 화학물질 감소 및 유기농 면화 재배를 촉진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팔무룬타우 금광. 이 나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무룬타우 금광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키질쿰 사막에 위치한 이 금광은 지구에서 가장 큰 노천 금광입니다. 길이는 3km, 너비는 2km, 깊이는 600m에 이르는 이 공학적 경이로움은 세계 금 생산의 주요 원천입니다. 170만 온스, 즉 약 5,000톤 이상의 금 매장량을 보유한 무룬타우는 세계 금 시장에 필수적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60톤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58년에 발견되어 206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금광은 노천 채굴과 힙 리칭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그 규모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무룬타우는 우즈베키스탄의 광업 산업의 중추이자 경제의 주요 기둥입니다. 이 금광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여 국가 예산을 크게 증가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 경제적 영향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세계 금 시장에까지 미칩니다. 2020년에 우즈베키스탄은 100톤 이상의 금을 생산하여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금 수출은 국가 총 수출의 약 44%를 차지합니다. 구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시장, 차르수 바자르, 타슈켄트의 보물은 실크로드의 유산으로서 가장 큰 야외 시장으로 생명력 넘칩니다. 수세기 동안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장의 식품 및 농산물 구역은 현지 농민들이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향신료를 제공하며 감각을 사로잡는 잔치입니다. 그 향기만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농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처에는 고기와 유제품 구역이 전통 우즈벡 별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장 중앙의 아름다운 도마래, 복잡한 디자인과 화려한 타일로 장식된 이슬람 건축의 걸작에서 차르수의 매력이 펼쳐집니다. 음식 외에도 바자르는 수공예품과 기념품으로 넘쳐납니다. 도자기, 섬유, 카펫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유산을 보여주며 유명한 이캇 패턴 의류는 의류 및 섬유 구역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예품은 수많은 장인들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차르수 바자르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랜드마크로 타슈켄트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여러 여행 가이드와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되며 지역 생활과 전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농산물과 수공예품의 주요 유통 경로로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창 바쁠 때는 수천 명이 몰려들며 타슈켄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타슈켄트의 문화적 심장을 탐험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빵에 관련된 흥미로운 전통도 놓치지 마세요. 요리어몬의 팡. 우즈벡 문화의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들의 요리, 특히 플로프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플로프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플로프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플로프라는 전통 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결혼식, 가족 모임, 그리고 축하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리, 전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요리의 또 다른 기초는 행운의 빵, 즉 논과 레페시카입니다. 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환대, 번영, 행복을 상징합니다. 손님에게 빵을 제공하는 것은 존경과 환영의 제스처로
이 나라의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빵은 여러 의식과 관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빵 한 조각을 먹고 나머지를 집에 두어 안전한 여행과 귀환을 상징합니다. 이 관습은 빵이 생명과 안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경외심을 강조합니다. 행운의 빵이라는 용어는 빵을 나누거나 주는 것이 행운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좋은 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빵 조각을 눈에 띄는 곳에 두기도 합니다. 빵은 결혼식과 같은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풍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즈벡 문화에서 빵에 대한 깊은 미신과 상징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절대 빵을 버리지 않으며 이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빵을 땅에 두는 것도 금기시하여 이 주식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빵에 대한 경외심은 우즈베키스탄 생활의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11차 마시는 의식. 여기에서 일상생활은 깊은 가치관을 담고 있는 독특한 의식으로 풍부합니다. 그중 하나는 식사 후 얼굴에 손을 대고 아미노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스처입니다. 노인을 존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항상 말의 앞에 타는 것이 그들의 존경받는 지위를 상징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전통 중 하나는 차 마시는 의식으로 이 나라 문화와 사회 관습에 필수적입니다. 차, 특히 코크 차이로 알려진 녹차는 환대와 사회생활을 상징합니다. 타슈켄트 지역에서는 홍차도 인기가 있습니다. 손님에게 차를 제공하는 것은 존경의 의식이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는 피알라라는 작은 손잡이가 없는 그릇에 제공되며 여러 번의 서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합니다. 차는 장식된 주전자 초낙에서 따르고 서빙하기 전에 3번 주전자에 다시 붓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존경받는 손님이 먼저 차를 받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세심한 의식입니다. 차 그릇은 뜨거운 차 몇 방울로 닦은 다음 3번 주전자에 다시 붓고 나서 마십니다. 이 전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다른 차 관습과 차별화됩니다. 피알라는 절반만 채워져 제공되며 이는 존경을 나타내고 자주 리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는 종종 빵농과 다양한 과자 또는 말린 과일과 함께 제공되어 차와 음식을 제공하는 제스처가 관대함을 나타냅니다. 호스트는 추가 음료를 제공하며 손님들은 이를 정중함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대됩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즐거움과 대화를 위한 여유로운 활동으로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차는 수세기 동안 중앙아시아 문화의 일부로 존재해왔으며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적 교차로로서의 위치는 차 마시는 전통을 풍부하게 하여 페르시아, 중국, 러시아의 영향을 혼합했습니다. 현대 도시 환경에서도 전통적인 차 마시는 습관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차를 제공하는 것은 우즈벡 가정에서 일상적인 루틴이며 차이카나스라는 다과점은 여전히 인기 있는 사회적 허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